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조가 깊기로 소문난 김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기와 집은 담장이 낮았으나 안에서 흐르는 기운은 무척이나 엄숙하여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소리 높여 말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고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방 앞에 앉아 매일같이 차가운 정화수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마을 어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이 마을의 자랑이자 여인들의 귀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밤마다 등불을 밝히고 앉아 두꺼운 종이 위에 정성스럽게 불경을 옮겨 적는 일을 자신의 유일한 낙이자 의무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붓끝에 먹을 묻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내려갈 때면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잊는 듯 했으나 붓을 내려놓고 등불을 끌 때면 다시금 차가운 방 안의 공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넓은 기와집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숨소리와 규칙적인 목탁 소리뿐이었고 그 고요함은 때때로 부인의 숨을 턱 막히게 할 만큼 무겁고도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불심으로 외로움을 달랜다고 믿었지만 사실 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경의 가르침보다 더 절실한 무엇인가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와 담장 너머로 분홍빛 매화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만 부인의 방 안은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하얀 비녀를 꽂고 매일같이 마당에 장독대를 닦으며 손등이 터져나가도 아픈 줄 모른 채 가사 노동에만 전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주변에서 건네는 따뜻한 인사조차 그녀에게는 과분한 칭찬처럼 느껴져 부인은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저 묵묵히 집안일에만 매달리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집안 살림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바로 남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완벽한 과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가끔 창가에 앉아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나 아낙네들이 시냇가에서 빨래하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담장을 넘어 그녀의 귀에 닿을 때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들렸으며 부인은 자신이 그 활기찬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섬과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필사하는 불경의 문구들은 번뇌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원초적인 욕망은 불경의 글자들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거대한 구멍과 같았습니다. 텅 빈 안방의 벽면을 바라보며 부인은 가끔 자신이 왜 이렇게 혹독한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사라지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부인의 삶은 남편이 떠난 그날에 멈춰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돈하며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무질서는 더욱 심해져만 갔고 밤마다 꾸는 꿈속에서는 정체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부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바로 비가 내리는 밤이었는데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자꾸만 고개를 돌려 밖을 살피게 되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불경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빗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부인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결국 붓을 내려놓은 채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인자한 노인 한 분이 지나가며 부인에게 말하기를 마음의 문을 너무 굳게 닫으면 오히려 바람이 거세게 들이치는 법이라고 조언했지만 부인은 그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인다면 마을 사람들이 쌓아 올린 자신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그녀를 더욱 차갑고 견고한 성체 속에 가두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부귀영화나 명예가 아니라 그저 저녁상 앞에 마주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었으나 그것은 이 마을에서 허락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결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여야 할 집은 점차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가끔 부엌에 들어가 불을 떼며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뜨거운 열기가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그녀의 적막한 일상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소리였으며 그 불꽃의 흔들림 속에서 부인은 때때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음과 생명력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사그라지고 재만 남게 되면 부인은 다시금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 빗자루를 들고 재를 치우며 자신이 품었던 찰나의 희망을 먼지처럼 털어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렇듯 타오르고 싶으나 스스로 꺼뜨려야만 하는 모순의 연속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가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집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향냄새와 나지막한 불경 읊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참으로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했지만 그 향취 속에 섞인 슬픈 눈물 냄새를 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정성을 다해 쓴 불경 종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이것이 자신의 업보를 씻어줄 것이라 믿으려 애썼지만 쌓여가는 종이의 높이만큼 그녀의 고독도 비례하여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이것이 정녕 하늘이 원하는 삶인가를 고뇌했지만 가문의 명예와 마을의 시선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를 꿈꾸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인에게 있어 가장 큰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야만 하는 정신적인 억압이었으며 그녀는 그 무게를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부인은 문고리를 꼭 쥐고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바깥의 동태를 살피며 왠지 모를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는 복잡한 심경에 빠지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길을 잃고 자신의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하는 망측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금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불경함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능이란 불경으로도 쉽게 잠재울 수 없는 것이어서 그녀의 감각은 갈수록 예민해졌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경건한 신앙심인지 아니면 억눌린 욕망에 대한 반작용인지를 스스로도 구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혼란은 점차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부인은 가장 먼저 불려가 정갈한 음식을 장만하고 예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작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남의 집 경사를 축하하며 웃음꽃을 피워야 하는 자리에서도 부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내면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항상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했으나 정작 자신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고 있었으며 부인은 그 고통조차 수행의 일부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부인의 감정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아서 작은 충격 하나에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느 날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고 넓은 들판을 달리는 환상을 보았는데 깨어났을 때 느껴지는 싸늘한 방바닥의 감촉은 그녀를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꿈속의 온기는 너무나 생생하여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손에 남은 미열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차가운 새벽 달빛만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방안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필사하던 종이를 구겨버리고 소리 죽여 흐느끼며 자신이 처한 가혹한 운명을 원망해 보았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금 단정한 모습으로 마당을 쓸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눈물은 마당의 흙 속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연료문은 부인이 죽고 나면 저곳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보였으며 그녀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라 거대한 비석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은 가끔 그 연료문을 지나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고 차라리 평범한 아낙네로 살며 구설에 오르내릴지언정 사랑하는 이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은 찰나의 일탈일 뿐 그녀는 다시금 엄격한 가풍의 수호자로 돌아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아랫사람들을 단속하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처럼 고귀한 명분과 비참한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었으며 그 싸움에서 그녀는 항상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의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부인은 식사 때마다 단출한 찬을 차려놓고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는데 그 한 숟가락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목구멍을 넘기기 힘들 때가 많아 물에 밥을 말아 겨우 허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음식을 씹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한 집안에서 부인은 자신이 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으며 그 공포는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로지 죽은 남편에 대한 충절에서 찾으려 했으나 살아있는 육체는 끊임없이 배고픔과 온기 그리고 대화를 원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읊는 불경의 구절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질감 속에서 부인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핀 진달래꽃이 붉게 물드는 계절이 오면 부인은 산에 올라 꽃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과부가 혼자 산행을 한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저 마당 한 구석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꽃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청춘도 젖꽃처럼 한때는 찬란했음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젊은 날의 편린들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점점 메말라가는 나무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느꼈으며 누군가 물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말라 죽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기에 그녀 스스로 그 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부인이 거주하는 기와집의 안채는 항상 향나무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것은 부인이 자신의 잡념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향을 피운 결과였으나 그 향기조차 그녀의 외로움을 가려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향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르며 그리는 기묘한 형상들을 바라보며 부인은 때때로 그 연기 속에 섞여 자신도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며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간 수천 장의 불경 종이들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단 한 장의 불경 구절도 아닌 따스한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설적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이 모든 경건한 행위들이 결국은 거대한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때마다 몸서리를 치며 더욱 강하게 목탁을 두드리고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일부러 힘든 일을 찾아 하기도 했는데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며 손이 보랏빛으로 변할 때까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육체의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한 통증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감각인 양 부인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고결한 여인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물 속에서도 부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은 추위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타올라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외치고 싶었지만 입술은 언제나 굳게 다물어져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가끔 담장 너머로 공을 떨어뜨리거나 장난을 치러 들어올 때면 부인은 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아이들이 나간 뒤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부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유일한 햇살이었으며 그녀는 내심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긴 채 다시금 근엄한 안주인의 자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소박한 행복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보물처럼 느껴졌고 부인은 그것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명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매일 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견고한 성이었으나 속으로는 이미 기둥이 썩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고택과도 같았던 셈입니다. 부인은 밤마다 불경을 필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청에 시달렸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었고 혹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낯선 누군가를 기다리는 무의식적인 기대일 수도 있었기에 부인은 그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있는 법이어서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대문의 빗장을 살짝 헐겁게 걸어두거나 밤늦게까지 마당의 등불을 밝혀두는 등의 사소한 행동으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기다림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며 동시에 그녀를 끊임없는 죄책감의 굴레로 밀어넣는 독약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면 부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등불만이 마을의 유일한 빛이 되어 고고한 자태를 뽐냈지만 그 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그 어떤 어둠보다 짙었습니다. 부인은 등잔기름이 닿아 불꽃이 파들거리며 꺼져갈 때 느껴지는 막막함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억지로 감은 눈을 뜨며 다시금 기름을 채우고 붓을 들었지만 손가락은 이미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 목적마저 흐릿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저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불경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영혼은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작은 불씨 하나만 닿아도 걷잡을 수 없이 타버릴 것 같은 상태였으며 이제 그녀에게는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천 명의 사람이 속삭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부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소리는 때로는 통곡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여 부인은 그 소리를 피해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리는 심장 박동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연의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심판의 목소리처럼 느껴졌고 부인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듯 부인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그녀를 둘러싼 정막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도 위태롭게 마을의 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품인 낡은 부채를 꺼내 손으로 만져보며 그 속에 담긴 옛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남편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은 기억마저 앗아갔지만 그녀를 참아매고 있는 사회적 굴레와 도덕적 잣대는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으니 부인의 슬픔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경상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혹은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닭이 울고 새벽이 찾아올 무렵 부인은 결심한 듯 붓을 깨끗이 씻어 말리고 자신의 방을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정리하며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안개 자욱한 새벽이 지나고 마을의 어스름한 저녁 기운이 감돌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김씨 부인의 적막한 기와집 대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낮부터 심상치 않게 몰려들던 먹구름이 결국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바람은 마당의 나무들을 거세게 흔들며 집안의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지요. 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 안에서 등불을 밝히고 불경을 펼쳐들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빗소리와 바람소리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 채 자꾸만 시선이 문 밖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대문을 두드렸고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붓을 멈춘 채 숨을 죽였는데 그것은 환청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고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는 낯선 사내가 거친 숨을 내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바지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부인을 올려다보며 겨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과부의 도리를 따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서둘러 사내를 부축해 행랑 채방으로 옮겼습니다. 사내를 눕히고 상처를 살피는 부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와 긴박한 상황은 그녀로 하여금 두려움보다 먼저 살려야 한다는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깨끗한 천을 가져와 피를 닦아내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는 동안 사내는 정신을 잃은 듯 신음소리만 내뱉었으며 부인은 그 밤을 꼬박 새우며 낯선 남자의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부인의 평온하던 삶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으며 그 파장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비는 그쳤지만 마을에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새벽에 물을 길러가던 동네 안악이 김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 떨어진 핏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정조가 깊기로 소문난 부인의 집에서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행랑채 갯마루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눈초리를 번뜩였습니다. 세상에 그 고결하던 부인이 어젯밤에 남자를 들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망측한 일인가 라며 사람들은 대문 앞을 기웃거렸고 일부는 부인의 행실을 의심하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사내의 상태가 위중하여 차마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채 묵묵히 미음과 약을 다려 나르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험악해졌고 부인이 공들여 쌓아온 10년의 명성은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오랫동안 도우며 부인의 곁을 지켜왔던 노파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부인이 일하는 부엌으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지금 마을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칼보다 무서운 법이니 저 사내를 하루빨리 내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며 노파는 짧고 단호하게 충고했습니다. 부인은 노파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길가에 내버릴 수 없다는 자비심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부인에게 경고하기를 한 번 박힌 의심은 불경을 수천 번 읽는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니 부디 단단히 마음을 먹으십시오. 라고 말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부인은 끓어오르는 약탕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지에 대해 깊은 번뇌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내는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자신을 구해준 부인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부인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사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산적을 만나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에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연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으나 그가 행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고 부인 역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매무새를 가다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으며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부인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제는 사내가 부인의 숨겨둔 정인이라거나 혹은 남편의 죽음에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어 온 동네를 덮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부인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고 사내들이 모이는 사랑방에서도 김씨 부인의 정조가 도마 위에 올라 안열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니 결국 속은 다른 여자들과 다를 바 없었구먼이라는 비아냥거림은 부인의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그녀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마을의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부인에게 자신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어 죄송하다며 당장이라도 몸을 일으켜 떠나겠다고 말했지만 부인은 그의 부상당한 다리를 보며 단호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시선보다 한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부인의 집을 방문하여 사내의 정체를 밝히고 그를 당장 내보낼 것을 종용하자 부인은 예의를 갖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찌 과부의 도리만을 내세워 외면하겠습니까? 라고 부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부인의 말을 곧이 듣지 않고 가문에 수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은 그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편협함에 대해 속으로 깊은 회의를 느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고집에 혀를 내둘렀고 소문은 이제 분노로 변해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부인의 집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예전보다 더 뜨겁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부인이 겪는 고통을 차마 더 지켜볼 수 없어 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했으나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부인의 단호한 눈빛에 가로막혀 다시금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나가시면 당신의 목숨도 위태롭고 제 마음도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부인의 손을 잡았고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자신이 그토록 오래 써 내려온 불경의 글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영혼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회복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으나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이제 부인의 집 담장을 넘겨다보며 사내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대문에 돌을 던지는 등 노골적인 괴롭힘을 시작했고 노파는 불안함에 매일같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인, 이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다는 소문까지 들리니 제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라며 노파는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인은 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기꺼이 그 물에 젖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결심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으나 가슴속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사내의 방 앞에 서서 달빛을 받으며 그가 무사히 회복하기를 빌었고 이제 불경 소리는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으나 그 속에 담긴 자비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진실해졌습니다. 소문은 산 너머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부인의 집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장소가 되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문중의 가장 높은 어른인 종손이 부인의 집을 직접 찾아와 마지막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는 부인에게 조상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네가 계속해서 저 사내를 감싸고 돈다면 우리는 자네를 이 마을에서 내쫓고 가문에서 제명할 수밖에 없네. 라는 종손의 말은 부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인은 이제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직감했고 사내를 보호하는 일이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투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종손이 떠난 뒤 부인은 사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조용히 죽 한 그릇을 내밀며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사내는 그런 부인의 용기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의 조용한 결속은 마을의 소란스러움과 대비되어 더욱 고결하게 빛났으나 다가올 폭풍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이제 광기로 변해 부인이 사내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밤마다 교대로 부인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창살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며 인간의 잔혹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도덕이라는 이름의 허울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통감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게 자신이 10년 동안 써온 불경 종이들을 보여주며 이 많은 글자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아끼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내는 부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고개를 숙였고 자신 역시 부인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려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제 누군가 작은 성냥불만 갖다 대도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마을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러 나갔다가 험악한 꼴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부인에게 이제는 정말 피해야 한다며 울부짖었으나 부인은 오히려 노파를 위로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이니 내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라고 부인은 믿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인은 이미 정조를 버린 배신자였으며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자극적인 소문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직접 마당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려 했으나 대문을 열기도 전에 날아온 돌덩이가 대문을 때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오직 사내와 노파만이 그녀의 유일한 편이 되어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으나 부인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고 그녀는 사내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것을 확인한 뒤 결전의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행동할 기미를 보였고 부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시 몸을 떨었으나 사내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사한 불경 더미를 바라보며 이것이 폐감이 될지 아니면 자신을 구원할 방패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글자가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노파에게 집안의 귀중품을 챙겨두라고 일렀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내에게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지만 사내는 끝까지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결의는 단단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이제 마을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와 같았고 사람들은 이제 부인의 집 앞에서 대놓고 욕설을 내뱉으며 사내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으며 일부는 담장을 넘으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사내의 곁에 앉아 나직하게 불경을 읊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예전의 공허한 낭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한 기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내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부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나의 진정한 수행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제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기 시작하자 부인은 비장한 각오로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노파의 흐느낌과 사내의 외침이 들렸지만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대문 빗장을 푸는 순간 마당으로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서늘하고도 기품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행동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부인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다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정령 가문의 수치이며 죽어 마땅한 죄입니까? 라고 부인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당당함에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일부는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의 선동가들은 여전히 부인을 비난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고 부인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이 순간 부인은 자신이 그토록 오래 읽어온 불경의 구절들이 말하는 자비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와 부인의 곁에 섰으며 그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우리 부인을 꼬드긴 놈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다시금 소란이 일어났지만 사내는 침착하게 자신을 밝히며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부인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내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부인의 흔들림 없는 용기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구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일부 마을 어른들은 사내의 얼굴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혹시 10년 전 남편과 함께 전장에 나갔던 그 청년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사람들의 분노는 호기심과 당혹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질 기미가 보이자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는데, 이는 사내가 품고 온 비밀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내는 부인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부인은 그가 전할 이야기가 무엇이든 감내할 준비를 마친 채 마을 사람들에게 자리를 정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요청에 따라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사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고, 사내는 깊은 숨을 몰아쉰 뒤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인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믿어왔던 가치관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었으며, 이제 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마당은 죽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가 그려내는 과거의 참담한 풍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내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과 그가 남긴 유언,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까지 찾아와야만 했는지를 담담하지만 절절하게 설명했으며,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정조와 가문의 명예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가혹한 족쇄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숙연해졌고, 부인에 대한 비난은 점차 미안함과 동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노파는 부인의 곁에서 소리 없이 울며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을 위로했고, 부인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완고한 문중 어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사내의 증언으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는 반전되었지만, 일부 어른들은 여전히 사내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쳤고, 상황은 다시금 팽팽한 대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 중에서 사내의 말과 일치하는 서신을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 공개했고, 그 서신이 읽혀 내려갈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신에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부인에게 자유롭게 살 것을 당부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이 강요해온 과부의 도리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울음소리에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을 반성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거나 부인에게 다가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어 가자 노파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험악했던 마당의 기운을 다독였고, 부인은 사내와 함께 마당 한구석에 앉아 길고 긴 싸움의 끝을 실감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인을 정조의 상징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장막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지만,
부인은 그의 다리가 완치될 때까지는 더 머물러도 좋다며 따뜻하게 배려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의 동거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날 밤 다시 불경 앞에 앉았지만 이제 글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졌으며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졌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저물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부인은 비로소 진정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허함까지도 사내가 전해준 남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을의 소동은 잠시 가라앉은 듯 보였으나 기와집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긴장감은 여전히 안개처럼 자욱하게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사내가 전해준 남편의 유서 깊은 서신을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웠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구심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사내의 다친 상처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으나 그가 밤마다 앓는 신음소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가끔 헛것을 보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기도 하고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이름들을 되뇌며 땀을 흘리곤 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끝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처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사내를 간호하며 그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인은 사내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옷감 안쪽에 은밀하게 숨겨진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과 함께 마을의 권력자들과 연관된 기묘한 문장이 새겨진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마을의 문중 어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비밀이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이 마을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단순히 남편의 유언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부인은 손을 떨며 인장을 다시 제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고 부인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한 남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부인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다면 차라리 눈을 감으시는 것이 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라며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는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그날 이후로 사내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계심이 섞이기 시작했고 사내 역시 부인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말을 아끼며 방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내의 정체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몇몇 장정들이 밤마다 대문 주위를 서성거렸고 그럴수록 부인은 사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가 가져온 불행의 씨앗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보아도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으며 부인이 필사하던 불경의 구절들은 이제 죽은 활자가 되어 눈앞에서 어지럽게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사내의 방문 앞에 서서 그가 잠결에 내뱉는 말들을 귀담아 들으려 애썼고 마침내 사내가 과거 전장에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우가 바로 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음모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부인의 가슴 속에는 슬픔보다 더 거대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마을 어른들이 왜 그토록 사내를 내쫓으려 혈안이 되었는지, 왜 자신에게 정조와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강조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했는지를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10년의 세월은
고귀한 정조의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씌워진 화려한 가면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부인은 허탈함에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고 사내에게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하며 그가 가진 비밀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다구쳤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부인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마침내 그날의 참상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비겁한 행동과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를 듣는 부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비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과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고백이 끝난 뒤 부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불경 필사본들을 마당으로 들고 나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 종이들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수행의 기록이 아니라 분노를 사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권위 있는 어른들이 모이는 집회날을 기다리며 사내와 함께 진실을 밝힐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고 노파 역시 그 뜻을 알고는 묵묵히 조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인이 미쳤다거나 귀신이 들렸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부인은 개의치 않고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집안을 돌보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의 눈빛은 예전의 수동적이고 슬픈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결심을 한 투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감히 부인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추어질수록 부인은 자신이 걸어온 가시밭길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단련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용기를 느꼈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인물인 최진사는 부인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는 사람을 보내 부인을 회유하려 했으나 부인은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달빛이 어둠을 뚫고 대지를 비추듯 조만간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부인은 하인에게 차갑게 전했습니다. 최진사는 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위기감을 느끼고 마을 장정들을 사주하여 밤중에 사내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으나 부인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사내를 벽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 부인은 홀로 마당에 서서 등불을 높이 들고 그들을 맞이했으며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장정들은 움찔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과부가 아니라 진실을 수호하는 가문의 주인이자 정의의 대변자로서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을에 대동제가 열리는 날이 밝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를 벌였으나 부인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진실을 선포할 심판의 장이었습니다. 부인은 평소 입지 않던 가장 화려하고 단정한 예복을 갖춰 입고 사내의 손을 잡은 채 광장으로 향했으며 그들의 등장은 축제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마을 어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부인을 노려보았으나 부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내가 숨겨왔던 인장과 남편의 마지막 진실이 담긴 서신이 쥐어져 있었고 그 물건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날 때마다 마을 어른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노파는 군중 속에서 부인을 지켜보며 오늘이 지나면 마을의 공기조차 바뀔 것입니다라며 나직하게 읊조렸고 부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중을 향해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인은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10년 동안 과부로서 지켜온 삶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이내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집에서
홀로 불경을 쓰며 무엇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순히 죽은 남편을 기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정의와 진실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 구석구석까지 맑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진정성 어린 목소리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인은 사내를 앞으로 불러내어 그가 목격한 전장의 진실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으며 그가 언급하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배우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광장 여기저기서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진사와 문중 어른들은 사내의 말을 가로막으며 거짓이라고 소리쳤으나 부인은 품 안에서 인장을 꺼내 보이자 그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광장은 이제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마을 어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으며 부인은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이 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계신 어른들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공을 가로챈 비겁한 거래의 증표입니다라고 부인은 일갈했습니다. 일부 성난 젊은이들이 단상으로 올라오려 하자 부인은 그들을 제지하며 폭력이 아닌 법도와 이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고 그녀의 차분한 카리스마는 폭발 직전의 군중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직감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 서로를 비난하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부인은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동안 존경해왔던 권위의 실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부인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거두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소문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인은 사람들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존경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중의 법도는 여전히 엄격했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언정 어른들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보수적인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인은 이제 마을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축제가 끝난 뒤에 조용한 뒷수습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제일 먼저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십시오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예전의 고독한 눈물이 아니라 치유와 해방의 눈물이었으며 방 안을 채우던 무거운 공기는 어느덧 따스한 온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부인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고 노파는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며 그들의 승리를 조용히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부인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상처를 보듬고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이제 불경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연대였으며 그녀는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손가락질하는 대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다시 마당으로 놀러와 까르르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직접 구운 떡을 나누어 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진정한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사내는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부인의 집일을 돕기로 했고 그는 마당의 나무를 손질하거나 고장난 문을 고치는 등 집안의 바슨 일을 도맡아 하며 부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인에게 가문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기기로 했으며 부인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마을의 화합을 위해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기와집의 안주인은 단순한 과부에서 마을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녀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 높고 향기롭게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부인의 성공을 달갑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기에 부인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특히 최진사의 남은 세력들이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몰라 노파와 사내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원한을 남기는 법이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노파의 말처럼 부인은 마을 구석구석의 동태를 살피며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빈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부인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불경을 필사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했으며 대신 사람들의 삶을 필사하듯 세심하게 보살피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부인은 사내와 함께 캔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떠내려 보냈습니다. 처음 당신이 대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그것이 저의 삶을 무너뜨릴 재앙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대라고 부인이 말하자 사내는 미소 지으며 저에게 그 대문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빗소리는 예전처럼 무섭거나 외롭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소리로 들렸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부인은 이제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은 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멍울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졌고 부인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고 부인은 마을 청년들에게 예법뿐만 아니라 정의와 용기에 대해 가르치며 마을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누구든 힘들 때 찾아와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었고 그곳에서는 늘 웃음소리와 따뜻한 차 향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이제 다리가 완쾌되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렸지만 마을 사람들과 부인의 간절한 요청으로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별감 자리를 맡아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노파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이 집에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난다며 흐뭇해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인은 가끔 서재에 앉아 자신이 썼던 불경 더미를 보며 미소 짓곤 했는데 그것은 이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견뎌낸 승리의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부인은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잔치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려운 부인으로 대하지 않고 동네의 지혜로운 큰언니나 어머니처럼 편안하게 대했으며 부인 역시 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었는데 부인은 그 달빛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 재임하기 시작되었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벅차올랐으며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를 가둘 담장도 그녀를 억압할 불경도 없었으며 오직 그녀 자신이 선택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누구든 환영한다는 믿음과 이 마을에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 대신 사내가 가져다 놓은 들꽃 향기가 가득했고 부인은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불경 한 줄을 읽는 대신 사내와 나누었던 대화를 복기하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꿈속에서도 이어져 그녀를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고요했으나 예전에 죽은 듯한 고요함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생동감 있는 고요함이었으며 부인의 숨소리는 그 고요함과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사랑은 그 진실 위에서 꽃을 피웠으니 부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김씨 부인의 용기와 사내의 충직함을 잊지 않고 대대손손 이야기로 전했으며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늙어가는 처지에도 늘 정정한 모습으로 마을을 돌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늘 존경의 눈길이 따랐습니다. 사내 역시 마을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평생을 헌신했으며 두 사람의 우정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습니다. 부인의 기와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인의 지혜를 빌려 자신의 삶을 바로잡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결국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였음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마을은 눈부신 햇살 아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고 부인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잘 익은 감을 따며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감보다 나누어 먹는 감이 더 달다는 부인의 말은 마을의 격언이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아끼며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와 인자함의 훈장처럼 보였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자신이 남긴 발자취가 마을의 밝은 등불이 되었음을 만족해하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를 지킨 과부의 이야기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사랑을 실천한 한 여인의 진정한 승리 기록이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산 너머까지 퍼져나가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고통받는 여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필사본들은 이제 마을의 보물이 되어 도서관에 보관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글자들 사이에서 부인이 견뎌낸 고독과 승리의 함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깊은 밤이 찾아오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면 사람들은 김씨 부인의 평온한 얼굴을 떠올리며 깊고 단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녀의 온기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을 광장에서의 당당한 선포가 끝난 뒤에도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처럼 어수선하고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이 내뱉은 진실이 마을의 뿌리 깊은 질서를 흔들어 놓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마을의 상처를 봉합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최진사와 문중의 보수적인 세력들은 비록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뒤에서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부인의 집을 바라보며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사내와 노파를 마당에 앉히고 이제부터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마당을 가진 향교 마당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결심하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어 진실을 마주할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부인이 어떤 결말을 맺으려 하는지 궁금해하며 하나둘씩 등불을 들고 모여들었고, 어두웠던 마을길은 사람들의 등불로 인해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부인은 남편의 유서와 사내가 가져온 인장을 다시 한번 공개하며 그 속에 담긴 비극적인 역사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묵인해온 비겁함의 결과였음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고, 그동안 권력에 눌려 숨죽여 살았던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으며 마을의 공기는 점차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이 나서서 부인의 말이 일리가 있으나 문중의 법도를 어긴 사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사내를 앞으로 불러내어 그의 진심을 확인시켰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남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인은 사내를 일으켜 세우며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했던 자들이지, 동료의 유언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갈하여 군중의 판단을 바로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내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동안 그를 향해 던졌던 돌멩이와 욕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구석에 몰려있던 최진사의 무리들이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며 부인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으나, 부인은 이미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문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마을의 공동 자금을 빼돌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기에 더 이상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성난 군중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부인은 다시 한번 위험 있는 자세로 그들을 제지하며 사적인 복수가 아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마을은 유혈 사태 없이 범죄자들을 관가에 고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거대한 어둠의 세력은 비로소 그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된 뒤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보듬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마을로 돌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이웃의 눈물이며, 진정한 정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그 밤 향교 마당에는 갈등의 소음 대신 화해와 용서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가득 채워져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파는 그 광경을 보며 이제야 마님의 한이 풀리고 마을에 해가 뜬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사내 역시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은 유난히 크게 떠있는 달을 보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은 불경의 글자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끈질긴 믿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예전처럼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거나 편안한 밤 되십시오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어 그녀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부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마당으로 들어섰고, 집안을 채우던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것을 느끼며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의 집이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음을 깨닫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내는 행랑채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며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부인의 곁을 지키는 것임을 다짐하며 창밖의 달빛을 머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대청소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길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있던 해묵은 앙금들을 털어내며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부인은 마을의 부인들과 함께 커다란 솥에 국밥을 끓여 마을 사람 모두와 나누어 먹으며 신분의 벽과 과부라는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대동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마을의 활기는 다시 살아났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어 부인의 얼굴에는 온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부인을 마을의 고문으로 추대하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지혜를 구하기로 했고 부인은 겸손하게 그 제안을 수락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밤마다 불경을 필사하는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쏟으며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서재는 이제 고립된 수행의 장소가 아니라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배움터가 되었고 부인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의 아픈 과거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는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며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부인과 사내의 조화로운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델로 칭송받으며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과부라는 말은 슬픔의 대명사가 아니라 강인함과 지혜의 상징으로 바뀌었으며 김씨 부인은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부인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노파가 내온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마을의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꽃 한 송이를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인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라는 소녀의 말에 부인은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흘렸던 눈물과 고독의 시간들이 결국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루파는 부인에게 이제 마님도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고 부인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풀어내어 버렸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부인은 이것이 일시적인 안정이 되지 않도록 마을의 제도를 정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상조회를 조직하여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자들의 기부를 유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마을 전체가 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사내는 부인의 곁에서 묵묵히 행정적인 일들을 도우며 그녀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발로 뛰었으며 두 사람의 협력은 마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인을 정조의 화신이 아니라 마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진심으로 따랐고 부인의 이름은 이웃 마을에까지 알려져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지혜를 배우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진사와 그 일당들은 관가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다시는 그런 부정부패가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리며 이제야 모든 원한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전했고 산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노을이 붉게 물들며 산자락을 감쌌는데 그 풍경은 마치 하늘이 부인의 승리를 축복하는 듯 장엄하고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부인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밝은 태양 아래 펼쳐질 찬란한 일상이었으며 그녀는 그 일상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인은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 써두었던 수천 장의 불경 필사본들을 정리하며 그 종이들이 전해주는 삶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이 글자들은 나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지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종이 더미 중 가장 소중한 몇 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마을의 가난한 집들의 불쏘시개나 벽지로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행이 개인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녀의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이었으며 이제 그녀의 집에는 더 이상 무거운 종이 뭉치가 아닌 여백의 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그녀의 마음은 넓어졌고 그녀는 그 텅 빈 공간에 새로운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평온한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사내는 부인이 잠들기 전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보안을 확인한 뒤 부인의 방 앞에 멈춰서서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고 부인은 창살 너머로 비치는 그의 그림자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긴 말이 필요 없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혼자 잠드는 밤이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이 마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든든한 동료가 곁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마을의 밤은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와 어우러져 깊고 아늑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는 이제 고통의 서사시를 넘어 환희의 창가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마을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부인은 언제나 따뜻한 차와 지혜로운 조언으로 그들을 맞이하여 마을의 등불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국 불경에 적힌 글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인의 그 강인하고 따뜻한 영혼의 기운을 받아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평화로운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 한마디라는 것을 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닥쳐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부인의 지침에 따라 서로 돕고 나누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부인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그녀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내는 마을의 청년들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고 길을 보수하는 등 실질적인 구호 활동에 앞장섰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주변 다른 마을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씨 부인의 인자한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삶은 이제 개인의 행복을 넘어 타인의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녀의 하루하루는 축복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고 깊어져 보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내 역시 중후한 노신사가 되어 부인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마을의 역사를 증명하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부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을의 대들보가 되었고 부인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그녀의 기와집은 이제 마을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여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인간의 품격입니다. 부인은 가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사내에게 우리의 만남이 정녕 우연이었을까요? 라고 묻곤 했고 사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우연이든 필연이든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가을날의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들의 관계는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부인에게 불경은 더 이상 외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되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살아있는 경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는 타인을 위한 헌신과 사랑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무엇인지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보며 깊은 잠의 바다로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밤 부인은 서재에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녀의 가슴속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여 단 한 점의 어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대지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며 고요하게 리듬을 탔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먼저 간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노구를 치하하는 따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부인은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깊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부인의 평온한 기운에 감싸여 고요하게 잠든 이 밤. 여러분의 방 안에도 부인의 따스한 온기가 가득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부인의 이야기처럼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불씨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며 어두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한 이 고요한 밤, 여러분의 영혼도 부인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며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부인이 전해준 평온함 속에서 깊고 단잠을 청하십시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가장 깊고 따뜻한 앞마당에서 그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우가 완전히 거치고 난 뒤 김씨 부인의 기와집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사랑방이자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불경을 필사하지 않아도 가슴속이 꽉 찬 것 같은 충만함을 느끼며 매일 아침 마당에 내리쬐는 햇살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세월의 고단함 대신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가 깊게 자리 잡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마치 제 부모를 대하듯 공경의 뜻을 담아 나직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과부라는 이름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개의 굴레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이웃을 보듬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마을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렸고 부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땀 흘리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인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자신의 삶 역시 이 곡식들처럼 시련의 계절을 견뎌내고
비로소 단단한 결실을 보았음을 깊이 감사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내는 마을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청년들을 이끌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마을 구석구석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모습은 마을 처녀들의 연모를 사기도 했지만 그는 오직 부인의 곁을 지키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노파는 곡간 가득 쌓이는 곡식들을 보며 우리 마님이 드디어 복을 받으시는구나 라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한 기세로 부엌을 누비며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마을은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김씨 부인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은 마을의 모든 이웃을 초대하여 커다란 잔치를 열었는데 이는 단순히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솥이 걸리고 구수한 고기국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향기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나물과 떡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최진사의 횡포로 인해 땅을 잃었던 소작농들도 이제는 제 땅을 찾아 환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부인은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고생을 격려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그 소리는 마치 부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천사들의 노랫소리처럼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서로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 밤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포근했습니다. 사내는 부인이 마련해준 새 옷을 입고 마당 한쪽에서 마을 청년들에게 전장에서 겪었던 무용담 대신 진정한 용기란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역설하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마을의 정의와 미래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일어나 김씨 부인은 우리 마을의 진정한 보배요.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칭송하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호했습니다. 부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이슬이 맺혔고 이제야 비로소 남편의 영혼도 이 밝은 빛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잔치는 마을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묵은 원한 대신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등불을 밝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남긴 온기는 부인의 마당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와 노파와 함께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불경의 가르침보다도 성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파는 부인에게 마님, 이제는 정말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님의 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부인의 등을 토닥였고 부인은 그 투박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정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내는 대문에 빗장을 걸며 부인께서 지키신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듯 말했고 부인은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정돈된 마당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고 부인의 마음도 그 달빛을 닮아 투명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남편의 유서와 인장을 소중한 상자 속에 넣어 깊숙이 보관했는데 그것은 이제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자 삶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창살 너머로 비치는 가을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아름답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불경을 필사하며 글자 속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를 읽어내고 그들의 숨소리 속에서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붓을 들어 마지막으로 종이 위에 인심충만이라는 글자를 정갈하게 써 내려갔는데 그것은 그녀가 도달한 최고의 깨달음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서재는 이제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조차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감미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지만 가슴은 가벼웠고 몸은 활력이 넘쳤으며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마당의 꽃들에게 물을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이미 마당을 말끔히 쓸어놓고 부인이 씻을 물을 데워놓는 등 세심하게 그녀를 배려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존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이제 부끄러움 없이 부인의 집을 찾아와 함께 바느질하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인의 집은 마을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지혜의 샘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인은 가끔씩 사내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남편의 묘를 돌보며 그곳에서 바라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는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부인의 삶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마을 전체의 행복과 하나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 지역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마을에 하얀 눈이 내려앉았을 때도 부인의 집은 항상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는데 이는 부인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땔감을 나누고 따뜻한 소미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고독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웃의 고독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녀의 자애로운 손길은 얼어붙은 대지조차 녹일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내는 눈을 치우며 길을 내고 부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으며 노파는 화로에 밤을 구워 부인과 사내에게 건네며 정겨운 겨울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등불을 보며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저런 빛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풍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눈 덮인 기와 지붕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추운 겨울밤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며 부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절을 따라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부인의 머리칼은 어느덧 눈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갈수록 명징해졌고 그녀가 내리는 판단은 마을의 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내 또한 늠름한 중년이 되어 마을의 촌장 역할을 대신하며 부인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평한 마을 운영에 온 힘을 쏟았으며 두 사람의 동행은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노파는 천수를 누리고 부인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부인은 노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친어머니의 장례처럼 정성스럽게 치러주어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김씨 부인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지혜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과 같았고 많은 이들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녀의 하루하루는 마치 잘 짜인 비단처럼 부드럽고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밤, 부인은 사내와 함께 갯마루에 앉아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잔잔한 시냇물 소리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사내여, 당신이 그날 비바람을 뚫고 우리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여전히 그 차가운 방 안의 불경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요. 하네라고 부인이 말하자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부인께서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길가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구원했음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연인보다 깊은 사랑과 동지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평화로운 일상의 소음으로 들려와 부인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부인은 더 이상 채워야 할 것이 없는 완벽한 충만함 속에 있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밤의 시작을 알리자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방 안은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불경의 글자를 읽지 않고도 눈을 감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선명하게 보였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마을과 사람들, 그리고 남편의 추억이 아름다운 조각보처럼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이불을 펴고 누워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생이 참으로 보람차고 아름다웠음을 만족해했고 그녀의 눈꺼풀은 서서히 내려앉으며 꿈의 나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이제 전쟁의 비극이나 과부의 눈물이 아닌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대동의 광경이 펼쳐졌으며 부인은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서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 정막은 죽음이 아닌 깊은 안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이 세상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김씨 부인의 그 따뜻하고 지혜로운 영혼의 기운을 받아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번뇌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부인의 이야기가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신념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보석이나 지식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내뿜는 사랑과 자비의 온기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밤 김씨 부인이 우리에게 남긴 그 고귀한 마음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한 채 깊고 단 잠의 바다로 평온하게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대지의 숨결이 당신을 위로하는 이 고요한 밤에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만 부인의 인자한 미소는 당신의 꿈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아 당신의 내일을 밝혀주는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이 이야기 속에 모두 내려놓고 당신도 이제 김씨 부인처럼 당당하고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불경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음을 기억하며 이제 당신의 호흡도 부인의 평온한 숨소리를 닮아 깊고 아늑하게 가라앉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마을의 밤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당신의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이제는 오직 영혼의 휴식만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따뜻한 진실의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김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미소를 당신에게 전하며 이 길고 따뜻했던 이야기를 진심으로 마칩니다.